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가사조사라는 것이 진행된다. 작년 6월, 나도 처음으로 가사조사라는 것을 받았다. 가사조사 일정이 잡히고 6월이 되면서부터 나는 초조함과 긴장감에 몸이 더 많이 아파졌다. 가사조사 당일이 되었을 때 신경안정제를 먹었지만 좀처럼 심장의 두근거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몸의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져 다리의 통증은 더 심해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걸음을 걷는 상태가 되었다. 나는 오전 일찍부터 몸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 약을 먹고 2시간 정도 명상을 하며 긴장감을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다. 제멋대로 날뛰는 가슴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가 싶었더니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심장은 쿵쾅거리며 날뛰기 시작했다. 가사조사를 받는 곳 앞에 앉아서 기다리니 유채기가 왔다. 유채기가 지난해 9월에 집을 나간 뒤 처음 만난 것이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이 투실투실 찐 모습이 내 눈에는 무료게 찌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를 쳐다보고 뭐가 그리도 화가 난 것인지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졌다. 난 그 뒤로 쳐다도 보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이혼을 기각시키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소송이 가장 어려운 소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유책이 있는 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최근 우리나라 이혼 소송은 파탄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변호사는 가사조사에서 내가 실수라도 할까봐 미리 연락을 해와 나에게 절대로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서 안 된다는 당부를 했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아이도 아닌데 왜 저런 말까지 하나 싶었는데 그 당부를 왜 했는지 나는 가사조사를 받으며 깨닫게 되었다. 가사조사에서는 유채기가 자신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자신이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문제가 나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난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 앞에서 가사조사관에게 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 나는 그것을 듣고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크게 부풀려서 확대를 하고 나의 기억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있었으며 작은 일을 크게 확대시켜 나의 문제점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유채기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고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을 밝혔고 거짓으로 서면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다. 나는 유채기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정말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역겨웠다. 뻔뻔하게도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잘못으로 자신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당시 나는 유채기의 외도 사실을 소송에서 밝히지 않고 있었다. 변호사는 그들의 불륜을 입증하고 밝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 역시 그 전략에 동의를 했었다. 상간소송에서 확실히 이긴 뒤에 이혼소송에서 알리는 편이 그들의 발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채기의 오만한 꼬라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니 한동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뱅뱅 맴돌아서 나는 꽤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냈어야 했다.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딱이라도 한 대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가사조사 자리에서 절대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으로 내가 너무 싫어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부러 연구실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는 진술을 했다. 내가 너무 싫다고 했다. 대놓고. 나 역시 두들겨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유채기가 싫었지만 앞에서 표현해서는 안 되었다. 그때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나는 유채기의 공격에 방어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내가 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했다. 유책이 명확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짓거려도 되고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내가 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대법원에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이라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변호사의 당부대로 참고 또 참았다.
오만을 떨다 못해 지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풀린다고 생각되었던 것인지 유채기는 절대 내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솔직히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라고 내 앞에서, 다 죽어가는 내 앞에서, 감히 신경 안정제를 2배로 먹고 이 자리에 겨우 앉아있는 내 앞에서 행복하다고 짓거렸다. 그렇겠지. 상간년이랑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행복하겠지. 그렇게 연애질을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니? 돈도 있겠다. 연구비를 마음대로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상간년이랑 해외 학회를 다니며 여행을 하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도 자신의 더러운 행위를 모를 거라 착각한 그 교만으로 꽁꽁 묶여져 있는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어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자신이 핑크빛 로맨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행위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다. 나를 지옥으로 내던져 놓고는 죄책감 하나 없이 감히 내 앞에서 행복하다고 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자신의 행복을 감히 내 앞에서 자랑하는 그 더러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나는 몸이 아프지만 내 머리와 심장은 멀쩡하다. 나는 뇌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 정도는 바로 직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 다만 내가 당시에 적극적으로 그 더러운 행위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지만 괜찮다. 늦게라도 그 더러운 행위를 밝힐 수 있었기에. 얼마나 짜릿했을까. 병에 찌들어 누워있는 나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나를 보면서, 숨어서 그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감히 행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그 역겨움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다시 묻고 싶다. 유채가, 너 지금도 행복하니?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했잖아.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상간년이랑 연애 노름하느라 즐거웠던 거겠지. 내가 등신 같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해 불륜을 저지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나보다 잘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너가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니? 내가 불륜을 하지 않은 것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기에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지 못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널 사랑해서 다른 남자를 안 만난 것도 아니야. 나를 지켜야 하고 나를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킨 것뿐이야. 너가 이런 결과를 만들기 싫었다면 그런 노름에 빠지지 말았어야지. 그 짓거리를 하면서 너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잃을 거란 생각은 못했니? 네가 그랬잖아. 여자 때문에 나락으로 간 교수가 아주 많다고. 여자 조심을 해야 한다고. 너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난 너가 그런 짓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은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한 거니? 그래. 제발 너의 바램대로 그러길 바라지만 넌 아마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상간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거야. 이성 간의 연애 노름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래.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고 너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짓거리를 하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불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불륜은 도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 하다못해 연예인도 불륜을 저지르면 불법도 아닌데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지. 도덕성이 중요한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교수 짓거리를 해먹을 거라고 생각한 거니? 그게 학교에서 교수가 행정원이랑 할 짓거리니? 연구실이 무슨 물레방앗간도 아니고 연구실 학생들도 다 아는데 둘만 모르고 좋다고 그 짓거리를 해놓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니네 학교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너가 너의 행정원과 그 더러운 짓거리만 하지 않았더라도 너의 연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것이고 너는 아직도 잘난 척을 하면서 여기저기 주둥이를 털고 다녔겠지.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건 너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야. 상간년을 너가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했지? 과연 너가 그럴 수 있을까?
넌 너 자신 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가 상간년 따위를 지키려고 널 희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도 행복한지 궁금해.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너는 연애 노름 덕분에 행복하겠지만 나는 나 혼자서 보내는 시간에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게 되었어. 타인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얼마나 갈까? 그 설레임이 사라지게 되면 넌 또다시 새로운 여자를 찾는 거니? 숨어서 하니까 더 재밌었지? 글쎄, 그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없으니까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도 행복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네. 넌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행복해지겠지만 난 달라.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거든. 그게 너와 내가 다른 점이야.